연봉이 얼마야? 거기서는 내가 얘를 딱 채용을 해야 되나? 플러스 점수가 될 수는 있다. 안녕하세요. 히로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히로 삼촌 인사드립니다. 안녕. 정말 하시는. 오케이. 우리는 근데 구독자 이름도 아직 애칭이. 맞아요. 우리 애칭 좀 공모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그래도 한 1만. 그럼 뭐 할 수 없네 아직. 아무튼 1만 되면 우리 구독자 애칭도 좀 만들어 보고 그럼 그때부터는 좀 반말해도 돼. 또 친근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의가 없는 게 아니야. 오늘은 무슨 시간인가요? 패션 업계 패션. 취업하는 방법. 취업. 오늘 우리가 생뚱맞게 또 이런 면접 어떤 그런 걸 좀 하려고 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런 질문도 많고 또 패션 업계는 또 어떤 직군이 있고 그쵸? 그런 게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패션 업계에서 포트폴리오는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일단 필요하죠. 디자이너라고 하면 뭐 전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격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일러스트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회 초년생이라면 그리고 뭐 경력직이라고 하면 과거에 일했던 뭐 브랜드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는 결국에 포트폴리오는 과거고 앞으로 히로와 함께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진짜 간결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력은 그냥 결국 뭐 기술 거기 사항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든 포트폴리오보다는 내가 인상 깊었던 포트폴리오를 딱 진짜 하나, 그게 내 기준엔 질이겠지? 그걸 딱 하나 혹은 2개 정도만 딱 보여주고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잘 서술하면 난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디자인은 결국 나의 취향도 그렇고 그 과거의 조직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거잖아. 그 안에서도 내가 더 애정이 가는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장면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막 잘 보는 편은 아닙니다. 전 관상가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도 네. MD여도 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MD는 뭐 사실 그 과거의 포트폴리오보다는 결국에는 우리 브랜드와 얼마만큼 앞으로 잘 맞을지에 대한 나는 면접이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과거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디자이너보다는 비전공자인 사람도 네. 패션 업계 취업이 가능할지.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데 패션 업계도 다양한 직무가 있고 기술이 필요한 패션 업계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기술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비전공자여도 패션 업계에 충분히 취업할 수 있고 저 또한 패션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 SNS, 팔로워 수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네. 채용하실 때 고려를 하시는지. 고려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 점수가 될 수는 있다. 지금은 어쨌든 자기 PR 시대이기도 하고 뭔가 본인의 팔로워 수나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도 결국에는 브랜드랑 결합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나 저랑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은 대부분 SNS에 좀 하기를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플러스다. 면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들어가는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잘 알고 면접을 준비하는 게 가장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서류 먼저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서류를 볼 때 관상을 먼저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과거의 이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서류에 포트폴리오 말고 한마디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서 되게 좀 뭐 긍정적인 에너지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 물론 그게 서류에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패션 업계의 그 면접 2순위는 복장. 결국에는 이 패션에서의 복장은 자기를 투영하는 도구이잖아요. 근데 그게 히드 얘기를 하자면 아니 우리 히디가 베이프랑 팔라스 이런 스트릿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물론 그때 첫 만남이긴 했는데 무슨 이상한 정장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가다마를 딱 입고 말도 안 되는 가방에다가 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누가 봐도 평소에 입지 않는 그런 이제 아웃핏으로 딱 면접을 본 거예요. 다만 거기서는 내가 얘를 딱 채용을 해야 되나? 에 고민이 있었지만 이 대화와 관상으로 풀었지 우리의 오해를. 그리고 뭐 좋아하는 취향이라든지 그런 걸로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딱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일단 아웃핏이 중요하다. 패션 업계는. 아웃핏
기준점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저는 사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접을 보기 위한 자리에 날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삼선 슬리퍼를 신었다. 그럼 오케이요. 근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진짜 왜 이렇게 이게 나는 그래요. 무조건 뭐 양말 신고 운동화를 신고 이런 건 아니고 반바지도 입어도 되고 쪼리도 신어도 된다. 되게 관대하시고. 나는 오히려 혜민이처럼 정장을 안 입었으면 좋겠어. 좀 꽉 막혀 있는데. 너무 좀 꽉막 틀에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복장도 우리 조직과 잘 맞는지는 고민은 하겠지. 근데 어쨌든 자기의 개성이 좀 보여지는 복장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취업하겠다고 올가매고 있는 거지. 안 어울리는 걸로. 뭔지 알아? 찔리네요. 그치? 너무 잘 알죠. 너무 올가매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무조건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태도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눈빛이 좀 초롱초롱해야 될 것 같아. 난 뭐든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셋? 그리고 히로라는 브랜드. 본인이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회사, 그리고 브랜드를 내가 질문하기도 전에 너무 잘 준비해와서 특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본다면 이 친구는 어쨌든 어떤 역할과 임무를 준다고 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걸로 체험하고 싶어 할 것 같아. 요거는 근데 어딜 가든 좀 물어보시는 공통사? 곳이 곳곳 있더라고요. 그게 뭐야? 저희 브랜드의 단점이 뭔지. 단점을 물어봤을 때 답변을 되게 잘 해야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어떤 게 가장 올바른 답변일지? 혜민이가 왜 우리랑 함께 하게 되냐면 결국 그런 명확한 답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답변 혹은 그 브랜드를 위해 내 진정성과는 다른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그 채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 브랜드를 우리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 시선에서 보고 싶기 때문에 단점을 물어보는 거거든. 뭐 객관화하고 싶은 거지. 정말 단점을 얘기했을 때 좀 삐지지? 솔직히 좀 삐져. 그러시더라고요. 좀 삐져. 좀 삐지는데 근데 결국 그것도 저 친구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만큼 준비를 했구나. 근데 좀 마상만 주고 떠나면 안 되지. 뭐 시키면 너네 너무 구려. 뭐 이런 거 하면 좀 왜 구린데? 그래서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런 좀 명확한 본질의 좀 어떤 그 왜곡이 안 된 상태에서의 그 진실함은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나는 거짓은 이게 좀 보이거든. 저 사람이 가식.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직장 상사와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결국 이건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향? 그치? 그래도 이건 좀 반반이기는 해. 이건 좀 반반이기는 한데 면접 관계 내가 면접 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뭐 어떤 디렉션을 했을 때 그걸 반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따르는지. 난 그래도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해. 왜냐면 우리 조직 자체가 희디는 알겠지만 경직돼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 그 얘기 뭐냐면 뭔가 이 서로의 좀 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어떤 토론과 자유로운 의견으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난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히로 삼촌이 이렇게 하는 게 어땠을 때 다 내내 하는 거는 결국 올바르지 않은 길도 다 내내 할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는 패션 산업이긴 하지만 키즈 패션 산업인 거야. 그냥 일반 패션과도 다른 키즈 패션인데 또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성인복을 하시다가 키즈 브랜드로 전향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있을 수도 있고 MD도 있고 뭐 VMD도 있고 생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큰 차이는 없다. 결국 특히나 히로와 같은 주니어를 타겟하는 브랜드들은 더 차이가 없겠지. 왜냐면 우리는 뭐 대부분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히스토리를 성인복에 있는 어떤 유행이 될 수도 있고 큰 차이가 없거든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뭐 성인에서 만약에 키즈로 전향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렵지 않아 했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인식이 많이 아무래도 그렇죠. 뭐 키즈 브랜드는 키즈 브랜드다워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특히나 우리와 같은 주니어 브랜드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판매하는 대상은 어른인 거지 사실은. 우리와 같은 부모 세대인 거고 그 아이들이 입히는 걸 뿐인 거니까 그런 거에서 사실 뭐 브랜드 혹은 성인 브랜드, 키즈 브랜드 경계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우리가 디자이너를 채용한다면 성인 브랜드들에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문을 좀 두들겨줬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탈락이다
하고 싶은 면접 금기어가 있다면? 연봉이 얼마요? 이건 좀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긴 했었어.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궁금해하거나 직무의 영향을 궁금해하는 것보다 결국 본인이 이게 본질적이긴 하지만 연봉을 좀 물어보는 거는 조금 트렌드를 쫓는 사람과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호하시나요? 대상으로 치면은 모르겠는데 내 기준으로 그냥 보면 취향이 있는 사람을 난 선호할 것 같아. 왜냐면 브랜드라는 게 결국 디렉터가 됐든 구성원이 됐든 그 사람들의 취향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트렌드만 쫓으면 그냥 되게 휘발될 것 같은 거야, 브랜드가. 결국 그 트렌드의 반짝이었다가 또 반짝이지 않는 순간이 생기겠지. 나는 그래서 오히려 취향이 있는 쪽을 좀 선택할 것 같아. 신입인 직원을 뽑을 때 실력과 인성 중에 굳이 하나 부르자면 신입 기준으로 무조건 인성. 근데 인성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성. 왜냐면 주니어들은 트레이닝을 하면 되거든. 그건 또 가르치면 되는데 PD님은 내가 인성이 때문에 뽑은 건데? 그래요? PD를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요즘 애들이에요. 근데 되게 또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꼰대 같기는 한데 근데 뭐 되게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에서의 오는 인성이 좀 묻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PD가 합격이었다. 실력도 물론 당연히 좋았지만 이 불황인 패션계 이 불황인 패션계요.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래도 매번 불황이었고 매번 위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히로를 하면서도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또 브랜드들은 계속 생기기도 하고 패션 시장은 계속 순환이 되니까 그냥 열정뿐만이 아니라 저는 패션이라는 카테고리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패션 업계에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파이팅! 패션 쪽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매 순간 매 순간이 도전이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은데 그만큼 또 보람되는 장면도 많은 것 같아요. 결국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님들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고객님들이 막 줄 서서 우리 기다려주는 거. 그때 히디는 한번 경험했잖아. 네. 그렇지. 그런 걸 보면 좀 어때? 역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팝업을 할 때 고객님들이 막 줄 서잖아. 그거를 되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로얄티가 아니잖아. 히디가 느끼기엔 어땠어? 막 히디를 막 알아보는 거야. 어머 이게 팬이에요 하잖아. 근데 좀 자기가 무슨 인플루언서인 것처럼 좀 오버하더라.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TD가 이 유튜브를 나랑 하고 있지만 100만 유튜버가 된 성취감? 뭐 그런 거와 같은 거 아닌가? 어쨌든 그치? 갑자기 제가 얘기를 얘기해봐. 일단은 MD로서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온라인 MD는 어쨌든 고객과 이제 브랜드와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는 내보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어쨌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만 만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만 보면 감흥이 안 와요. 안 오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지? 와닿지가 않지. 그걸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게 이번 팝업이지 않나. 맞아. 그러니까 이게 팝업이 단순히 오프라인 우리가 행사로서 고객을 만난다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각각의 파트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의 나는 그런 성취감을 좀 느끼길 바라거든. 나한테 성취감은 그냥 히로 브랜드의 이런 로얄티로 고객님들이 이렇게 줄 서주고 나와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성취감이에요. 면접 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패션 업계에서의 이런 행사가 됐든 고객님들을 만나는 자리가 흔치는 않거든. 왜냐면 뭐 그렇잖아.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서는 좀 다르지. 요즘은 SNS 시대고 이제 대표님들이나 그런 디렉터라고 하는 카테고리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앞에서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앞에서 플레이어가 돼서 좀 그 취향에 맞는 고객님들이 좀 모이기도 하고 팬덤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치?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브랜드의 어떤 뭐랄까 성장을 요즘에는 같이 견인하기도 하잖아. 지금 시대는 그렇잖아.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도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자아도취가 되는 건 아니지. 자아도취가 되면 안 되고 계속 그런 걸 좀 뭔가 고객님들이 우리랑 어떻게 해야 또 이런 스킨십을 할 수가 있고 디자이너들은 어떤 옷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고객님들을 또 기쁘게 해주고 옷을 구매하는 재미를 만들 수 있을지 뭐 히디 같은 경우는 말했던 것처럼 고객과 어떤 브랜드 사이에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는 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될 것이고, 이제 나는 사실 매장팀을 가장 좀 로열티가 짙다고 생각하는 게, 매장팀은 결국엔 우리는 이제 옷을 만들어서 온라인을 좀 중점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우리 매장 스태프들이 결국에는 이제 스킨십을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되게 어릴 때는 매장에서 한 2, 3년 일을 했는데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기는 해. 만약에 패션 이 직무에서 좀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꼭 일을 해보길 추천하고, 오프라인 스토어에 이력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하든 패션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고객들의 니즈라고 하는 거. 그렇지. 일로 와서 여기서 얘기해. 그거를 어쨌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그 현장이다 보니까. 맞아. 현장에서 고객들이랑 호흡하고 고객들한테 불편한 것들을 좀 얘기를 듣고, 근데 그게 그냥 얘기만 들어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거 소통으로 그 피드백이 있다고 하면 고객님들은 내가 그냥 진짜 한마디 했는데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더 맹목적으로 브랜드를 좋아하고 소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패션, 자, 메모하세요. 패션 업계에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꼭 이제 업무 역량을 좀 쌓는 거를 추천합니다. 매장에서 일을 할 때 나이가 막 21살? 막 군대와 전후. 그때는 이제 뭐 내가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이 전공을 살려야 될지 하는 고민을 할 때잖아. 근데 그때의 기억이 난 되게 좋았던 게,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한테 응대를 하고 손님에게 내가 응대한 결과물이 바로 나와. 결국 판매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보람을 되게 느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 옷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게 뭔가 옷뿐만이 아니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까지, 그리고 고객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 고객이 나로 인해서 브랜드를 더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뭔가 패션 쪽에서도 이런 업무에 내가 좀 잘 맞고, 이게 좀 나한테 좀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 되게 좀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 컨텐츠들이 사실 그때 보니까 별로 재미없다고 하셔가지고 너 뭘 재밌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재밌는 것도 중간중간에 있고 좀 이렇게 진지한 것도 좀 있고 할 예정이니까 제발 구독과 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네, 그치? 그 옆에 게스트 오시면 팟캐스트 때는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쵸. 지금 혼자 떠들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또 같이 있으면 또 왁자질 걸 또 재밌을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저희랑 함께 하시겠어요? 뭐 누구도 좋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뭐 육아나 패션이나 뭐든 좋습니다.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메일 좀 주세요. 네. 여기로 좀 제안을 많이 주시면 저희는 보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누구더라 홍보네요. 홍보하지 마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컨텐츠를 하나 또 끓여왔는데 또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키즈 패션 혹은 그냥 패션을 좀 전공하고 앞으로 또 패션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좀 컨텐츠를 만들어봤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고, 뭐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취업난이기도 하지만 또 원하시는 브랜드 혹은 원하시는 곳에 꼭 이제 취업하셔서 저희와 같은 패션 회사와 함께 좋은 미래를 펼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랑도 뭐 언젠가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여기 계신 인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 히로 컨텐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